완치가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 병이 꼭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병세를 꺾느냐, 병세에 내가 꺾이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병세를 꺾는 분이 있어요. 단계별로의 병세가 특별히 더 악화될 수 있는 특성을 잘 파악했을 때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잘 짜면은 더 섬세하게 우리가 병세를 다룰 수가 있다, 꺾을 수가 있다. 파킨슨병은 이제 아시다시피 완치가 안 되는 병이죠. 아직까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레 이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하시는데요. 완치가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 병이 꼭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병세를 꺾느냐, 병세에 내가 꺾이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병세를 꺾는 분이 있어요. 병세를 꺾는다라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데 병세를 꺾는다라는 이 개념을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단계별로의 병세가 특별히 더 악화될 수 있는 특성을 잘 파악했을 때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잘 짜면은 더 섬세하게 우리가 병세를 다룰 수가 있다, 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 2, 3단계를 같이 모아서 생각을 하는 것은 항상 제가 3단계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3단계 전으로서 1, 2, 3단계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 3단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1단계부터 병세를 꺾어야 돼요. 조기 진단, 조기 대응이라는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이 현대의학 쪽에서는 다른 질환들은 굉장히 이 조기 진단과 조기 대응이 중요한데 파킨슨의 경우는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한의학 입장에서는 병세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 병세가 강해지기 전에 대응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단계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운동성으로서는 편측 서동에 대한 대응입니다. 균형을 찾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쪽에 힘이 없다고 해서 뭐 근력을 키우거나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서동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우리가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항상 늘 강조하는 것이 이 다리 쪽에서의 그런 편측 서동에 의한 이런 불균형을 잡아주는 차원에서 계단 걷기 같은 게 중요하고요.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이제 오른손이라면 좀 더 그쪽이 더 쉬울 거고 왼손이라면 또 다른 걸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편측의 서동을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비운동성 증상이 이제 우리가 가장 이 초기의 병세를 좌우한다고 했는데 비운동성 증상, 수면, 변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상화 만드는 것이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단계의 경우는 편측의 증상, 서동이 더 심해지고 경직도 심해지고 자세도 또 앞으로 굽어지고 종종걸음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더 진행이 심해진 경우인데 자세를 좀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스트레칭과 유연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폭을 넓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는 편측 서동이 심해진 거긴 하지만 동시에 몸 전체가 서동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올려서 몸 전신의 어떤 서동과 경직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3단계는 늘 말씀드리듯이 보행동결이 포인트인데요. 보행동결이 되니까 지레 겁먹고 걷는 운동을 좀 최소화한달지 또는 뭐 지레 지팡이를 짚는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독립보행이 핵심입니다. 의존해서 걷는다거나 하는 것을 너무나 그 단계를 쉽게 가지 마시고 어떻게든 집안에서 조심스럽게 보호자가 옆에서 지켜보는 시기라도 스스로 걷는 거 이거를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핵심입니다. 독립보행이 무너졌을 때는 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어느 선을 넘었다 해서 또 무조건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우리가 저지선이 있는데 의존 보행이라도 내가 잘 유지하는 겁니다. 4단계는 내가 보행기를 끌거나 부축을 받거나 해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거고 5단계는 그거마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그때는 누워만 있어야 되고 그런 외출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4단계와 5단계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4단계에서 5단계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4단계에서는 보행기나 워커를 이용해서 걷는 것이 이 또한 생각보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독립보행에 비해서 팔의 움직임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또 하나의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워커보다도 보행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보행기로 이렇게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스스로가 보행기만 의존하고 다리 떼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보행기를 끌고 가는 게 불안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또 붙잡고 간다거나 또 그마저도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이게 또 악화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호자는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거나 할 때는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3단계와 4단계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단계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행이 어려워진 상태, 그래서 주로 이제 누워 있거나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의 움직임조차도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경직이 되기가 쉬워져요. 잘 때도 이렇게 몸이 굳어가지고 고통스럽고 또 낮에도 이렇게 통증이 생겨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주로 이 경직을 풀어주는 이런 마사지나 스트레칭 이런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진료 받으러 오신 분들이 저는 몇 단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1단계예요. 본인은 이미 많이 한창 건강할 때하고 비교하니까 너무나 상태가 안 좋고 막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엉망이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걸음이 중요하니까 걸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은 1단계입니다. 또는 2단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악화가 빨리 될 거라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나쁜 영향을 주는데요.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요. 이 단계별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고 관리를 하면은 이게 쉽게 나빠지지 않는 게 또 파킨슨의 특징입니다. 뭐 인터넷이나 책에 나오는 그런 거에 내가 매몰이 돼서 나는 이제 몇 년 후에 못 걷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유지를 잘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현재의 상태에 집중하십시오. 가장 맞는 그런 운동이나 가장 맞는 생활 습관, 악화 요인 이런 것들 찾아서 내가 여기서는 더 나빠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희망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